나는 김혜연 69세.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33년을 일했다. 퇴직식 날 동료들이 건넨 꽃다발보다 더 따뜻했던 건 이제부터는 김혜연님만을 위한 인생 사세요라는 말이었다. 내 계획표에는 작은 여행, 도서관 자원봉사, 그리고 남편과의 느슨한 산책이 적혀 있었다. 한평생을 존중받지 못하고 살았지만 먹고 살기 바빠서 힘들어서 그랬겠거니 하고 남편과의 관계 회복에도 희망을 갖기로 하였다. 퇴직 후 하루아침에 바뀐 김혜연님 인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 최명수 72세. 택시 운전만 40년 했다. 지금은 고령 운전이라 택시 운행도 어려워져서 거의 집에만 있다. 남편과 집에 있는 시간이 지옥이 될 줄도 모르고 남편과 함께 보낼 여생에 좀 들떠있기도 했던 것 같다. 퇴직 후 첫 주 나는 새벽에 눈이 번쩍 떠졌다. 습관이란 게 무섭다. 뜨거운 물에 믹스커피를 타 한 모금 삼키는데 주방으로 들어온 남편이 말했다. 또 그 커피야. 건강 생각 좀 해. 설탕 덩어리잖아. 나는 웃으며 말끝을 삼켰다. 둘째 주 남편은 말수가 줄었다. 셋째 주 그는 아침마다 거실을 빽빽하게 오가며 리모컨을 눌러댔다. 뉴스, 아님 낚시. 진절머리 났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제 돈 들어오는 것 뻔한데 당신도 나가서 뭐라도 하긴 해야 하지 않겠어? 너도 봉사니 뭐니 그런 건 접고 나가서 일을 하든가 아니면 살림에 신경이라도 좀 더 써. 지금처럼 집이나 지키고 있을 거면. 그 말은 거실 한가운데 못처럼 박혔다. 봉사가 아니라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는 말이었다. 나는 그가 내가 집에 없다가 있다 보니 불편하겠지, 불안해서 저러는 거겠지 스스로 다독였다. 그날 밤 그는 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물었다. 이거 데이터 왜 이렇게 많이 써? 다른 노인네들처럼 하루 종일 유튜브 보는 거야? 나이 들어서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돼. 한심하긴. 나는 그 순간 내가 그가 말하는 안 되는 것의 목록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았다. 퇴직 3주 내가 상상했던 퇴직 후의 모습은 처참히 무너졌고 집은 나에게 낯선 골짜기가 되었다. 나는 조용히 일기장에 썼다. 존중받고 싶다.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니다. 퇴직 한 달 후 나는 지적과 통제에 익숙해졌다. 아침 7시 베란다 문을 열려는데 춥다 닫아. 오전 10시 동네 마트 가려는데 뭘 사러? 집에 다 있잖아. 점심 12시 딸한테 전화하려는데 맨날 전화해서 뭐해? 바쁘다고 했잖아. 저녁 6시 TV 채널 바꾸려는데 그거 왜 봐? 우울하기만 하지. 밤 9시 책을 펼치려는데 불 켜고 읽으면 전기세 나온다. 일찍 잠이나 자. 24시간 나만 감시하는 것 같다. 하루 10번도 넘는 통제와 지적. 나는 점점 작아졌다. 급식실에서는 200명 아이들이 이모 부르며 달려왔는데 집에서는 내 목소리조차 필요 없는 것 같았다. 그냥 남편이 시키는 대로 입국 닫고 청소나 빨래 밥만 챙겨주면 되는 존재가 돼버렸다. 어느 날 오후 나는 현관에서 운동화 끈을 메고 있었다. 남편이 물었다. 어디가? 산책. 혼자? 응. 아니 왜 혼자 나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동네 사람들이 당신 그러고 다니는 거라도 보면 퇴직하고 할 일 없이 돌아다닌다고 밖에 더 하겠어? 나갈 거면 밤에 나가. 나는 끈을 다 맸는데도 일어서지 못했다. 그의 말에는 내가 부끄러운 존재라는 뜻이 숨어 있었다. 결국 그날도 나가지 못했다. 난 점점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져 가고 있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 내가 허락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저녁 준비를 하다가 양파를 썰며 눈물이 났다. 양파 때문이 아니었다. 앞으로 남은 내 여생이 너무 불쌍해서
한심하고 초라해서였다. 퇴직 2달째 상황은 더 악화됐다. 남편은 내가 뭘 하든 돈이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도서관 봉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가 말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린이집이나 식당에서 일해. 경력이 있잖아. 봉사도 의미 있는 일이야. 의미?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의미지. 그는 계속했다. 이제 연금도 쥐똥만큼이고 택시도 젊은 애들이 다 해. 우리가 뭘로 먹고 살아? 당신도 이제 돈 못 버는 기계나 마찬가지야. 돈 못 버는 기계.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40년 동안 맞벌이 하면서 가족을 위해 밥을 해주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던 내가 이제는 기계였다. 그것도 고장난 기계. 그날 오후 나는 통장을 꺼내봤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1,000만 원 남짓.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80만 원. 남편 연금 120만 원. 합쳐서 200만 원. 정말 빠듯했다. 나는 인근 식당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주방에서 일할 사람 구하나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9세요. 아, 죄송해요. 연세가 너무 많네요. 전화를 끊고 또 걸었다. 5군데서 모두 같은 반응이었다. 저녁 식탁에서 남편에게 말했다. 일자리 찾아봤는데 나이 때문에 안 뽑아줘. 그럼 뭐 어쩌라고? 집에서 놀고 먹을 거야. 애들 눈치 안 보여.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놀고 먹는다. 33년을 일한 내가 이제 놀고 먹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오랫동안 봤다. 주름살, 나이 반점, 축 처진 눈꺼풀. 정말 나는 이제 쓸모없는 걸까? 한평생을 남편을 도우려 자식들 잘 키워보려고 손이 부르트게 안팎으로 일했는데 내 인생이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며칠 후 큰아들 가족이 저녁을 먹으러 왔다. 며느리 정미선은 대기업에 다니는 똑똑한 사람이다. 평소에도 내게 가르치듯 훈계하며 얘기하지만 그날은 특별히 날카로웠다. 식탁에 앉아 반찬을 먹더니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나물이 좀 짜네요. 짜게 먹으면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으시니까 집안일을 더 깔끔하게 하세요. 애들이 와서 보는데 좀 그래요. 나는 당황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청소했는데 어디가 그래? 화장실 물 떼며 싱크 대며. 그리고 냉장고 안도 좀 정리하시고요. 며느리는 계속했다. 아버님도 이제 집에 계시니까 두 분 다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세요. 집에 하루 종일 멍하니 계시니까 이 사람도 자꾸 신경 쓰고 회사 일에 지장 주는 것 같아요. 며느리가 말하는 이 사람은 내 아들이었다. 내 아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닫고 땅만 보고 있었다. 그때 남편이 끼어들었다. 그러게 말이야. 이 사람이 집에만 있으니까 나도 답답하고 일이라도 나가서 해야 하는데 나이 핑계 대면서 집에 저러고 있으면서 시간이나 때우니원. 아주 나도 속 시끄럽다. 나이 핑계.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나는 나이를 핑계대는 게으른 사람이 되었다. 며느리가 또 말했다. 요즘 70 넘어서도 일하는 분들 많잖아요. 의지의 문제 같은데요. 정하실 일 없으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들 밥도 차려주시고 학원도 데려다 주시고 하세요. 용돈벌이 삼아 하실 거면 도우미 이모 오시지 말라고 할게요. 나는 숟가락을 들고 있는데 손이 떨렸다. 33년 일한 것도 퇴직금도 연금도 모두 무의미했다. 고작 집에 있은 지 3달째다 3년이 아니고 3달 되는 날이었다. 내가 의지 부족한 사람이었다. 용돈거리라고 하는 거 보니 푼돈이나 쥐어줄 모양이다. 며느리한테 한 소리도 받아치지 못한 내가 한심하다. 그날 큰아들네가 다녀가고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작은 딸이 전화와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그냥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건강 챙기면 되지. 하지만 늦었다. 이미 내 자존심은 식탁 위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날 식사를 마치고
그들이 돌아간 후 나는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서 소리 없이 내 집에서 소리내서 울지도 못했다. 소리라도 지를걸. 며느리 앞에서, 남편 앞에서. 그래, 미안하다. 쓸모없어서 미안하다고. 화가 나서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정말 남편 말처럼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는 걸까? 평생 가정주부로 살다가 이제 남편 퇴직하고 같이 여행 다니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친구들도 많은데 나만 불행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는 내 불행을 서글퍼할 여유도 없었다. 40년을 남편 눈치 보며 사느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난 눈물을 닦고 새벽 4시 컴퓨터를 켰다. 인터넷에서 60대, 70대 일자리를 검색했다. 놀랍게도 생각보다 많았다. 아파트 경비, 마트 계산, 학교 급식 보조, 어린이집 식사 보조. 그 중에서 내 눈을 끈 건 시니어 급식 도우미 공고였다. 경력 우대, 주 3일 근무, 시급 10,000원. 이거라면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문해교육 봉사자 모집 공고도 봤다. 글을 못 읽는 나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일이었다. 돈은 안 되지만 의미는 있겠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할 일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엄마로서, 배우자로서 살아온 내 인생을 되돌아보며 생각을 정리했다. 그리고 큰 결심을 하게 된다. 아침에 남편과 마주 앉았다. 나 일자리 찾았어. 어디? 학교 급식 보조. 주 3일 나가면 돼.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가 정말 일을 찾을 줄 몰랐나 보다. 그래? 얼마나 줘? 월 65만 원. 나쁘지 않네. 그럼 해봐. 나는 속으로 웃었다. 어제까지 놀고 먹는다던 사람이 갑자기 선심 쓰듯 말하는 게 너무 우스웠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봉사도 할 거야. 한글 못 읽는 어른들 가르치는 거. 돈도 안 되는 걸 왜? 내가 하고 싶어서. 오랜만에 내 입에서 나온 내 의지였다. 남편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마 65만 원이라는 숫자가 그를 설득했을 것이다. 그날 남편과의 대화가 내가 남편에게 준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남편은 역시나 내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나는 그날 두 곳에 모두 지원했다. 급식 도우미는 바로 연락이 왔다. 문해교육 봉사는 일주일 후 면접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내게도 길이 보인다. 일주일 후 두 곳 모두 당당히 합격한 난 오랜만에 성취감을 느꼈다. 이제 더 큰 일을 치러야 한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이혼 조정 신청서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향했다. 저녁 식탁에서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나 다음 주부터 일 나가. 그리고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것도 줄게. 남편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이혼 조정 신청서. 내일 법원에 접수할 거야. 남편은 벌떡 일어났다. 미쳤나? 갑자기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3개월 동안 충분히 생각했어. 생각을 했다고? 뭘? 나는 침착하게 답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내가 당신에게 받은 존중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봤어. 그리고 앞으로 살 날들을 당신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다고 결론 지었어. 아니 그게 이혼할 이유가 돼? 충분해. 당신은 나를 돈 못 버는 기계라고 했고, 놀고 먹는다고 했고, 집이나 잘 지키라고 했잖아. 남편이 말끝을 흐렸다. 그때는 화나서. 그랬으면 사과를 했어야지.
4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안 했잖아.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작은 딸이었다. 엄마 일자리 구했다며? 축하해. 고마워. 그런데 미나야, 왜? 무슨 일이야? 나는 남편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엄마가 아빠랑 이혼할 거야.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엄마? 정말이야? 정말이야. 이미 서류도 준비했어.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한 거야. 엄마도 존중받으며 살 권리가 있어. 작은 딸이 한참 조용하더니 말했다. 엄마가 그렇게 결심했으면 이유가 있겠지? 나는 엄마 편이야. 남편이 전화기를 뺏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미나야, 며느리한테 전해줘. 놀고 먹는다는 말 다시는 하지 말라고. 엄마가 그런 말을 들었어? 응, 지난 3개월간 수없이. 작은 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엄마 잘 결심한 것 같아? 69세에도 새 출발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절규했다. 정말 미쳤구나. 이 나이에 이혼이 뭐야? 이 나이라서 더 이혼해야 해. 남은 인생이 10년이든 20년이든 존중받지 못하며 살 순 없어. 남편이 서류를 찢으려 했다. 나는 재빨리 뺏었다. 찢어봤자 소용없어. 내가 당신 성격 몰라? 그럴 줄 알고 10장이나 더 써왔어. 난 절규하며 소리쳤다. 그날 밤 남편은 나가버렸다. 아마 술을 마시러 갔을 것이다. 나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다. 내가 좋아하는 믹스커피 한 잔을 타놓고 소파에 누워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도 밤을 새며 봤다. 이렇게 소소하고 작은 행복을 처음 느꼈다. 그동안 남편 눈치, 자식 눈치 보며 살았던 내 인생이, 내 젊음이 미치게 아깝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다. 다음 날 큰아들과 며느리가 급하게 집으로 왔다. 며느리 정미선의 얼굴은 당황으로 가득했다. 평소 도도하던 모습과 까칠했던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다. 어머니,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그럴 생각이야.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아버님 혼자 두시게 할 순 없잖아요. 나는 속으로 웃었다. 결국 그들의 걱정은 남편 돌봄이었다. 이제 남편이 애물단지가 되었다. 걱정 안 해도 돼. 아버지는 72세인데 정정하셔. 본인 일은 본인이 알아서 하실 거야.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지 않아? 아빠가 많이 뉘우치고 있어. 남편과 며느리가 그렇게 내 속을 후벼 파는 말을 할 때 입 꼭 다물고 방관하던 애지중지 키웠던 큰 아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매일 무시당한 게 갑작스러운 거지. 내 결정은 신중한 거야. 그때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놀고 계신다는 말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나는 며느리를 내려다봤다. 나를 의지 부족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며느리가 지금 무릎을 꿇고 있었다. 미선아, 일어나. 무릎 꿇을 필요 없어.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나는 며느리를 일으키며 말했다. 용서는 해. 하지만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너희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거든. 나 때문에 하는 거야.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정말 존중해 드릴게요. 아버님도 저희가 더 잘 챙겨서 어머니 힘들게 안 할게요. 고마워. 하지만 존중은 강요받아서 하는 게 아니야. 자발적으로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날 저녁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혼은 취소하자. 안 돼. 왜 안 돼? 40년을 어떻게 그냥 버려? 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봤다. 40년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나머지 인생을 살리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나는 점점 작아져. 혼자 있으면
나는 점점 커져. 이제 큰 나로 살고 싶어.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한 달 후 이혼 조정이 성사됐다. 재산 분할로 전세금 1억 5천만 원 중 7천만 원을 받았다. 내가 원룸을 구하려는데 작은 딸이 말했다. 엄마, 저희 집 근처에 투룸 전세 나왔어? 엄마 혼자 살기엔 딱 좋을 것 같은데? 며느리도 거들었다. 어머니, 제가 부동산 알아볼게요. 좋은 곳으로 구해드릴게요. 나는 놀랐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도와주려 한다는 게 느껴졌다. 고마워. 하지만 내가 직접 볼게. 내 집은 내가 골라야지. 투룸 전세집을 계약하는 날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가 말했다. 69세에 혼자 계약하시는 거예요? 보증인이 필요한데. 제가 보증 서겠습니다. 작은 딸이 즉시 말했다. 저도 연대보증인으로 서겠어요. 며느리도 따라 말했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내가 당당해지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대한다는 것을. 독립한 첫날 밤 나는 내 집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믹스커피였지만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 이게 자유구나. 이혼 1년 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시니어 요가를 한다. 유튜브로 배웠다. 이제 나이 들어서 유튜브 본다고 타박하는 사람도 없다. 월수금은 급식실에서 일하고 화목은 문해교육 봉사를 한다. 주말에는 등산 동호회에 나간다. 같은 연령대 사람들과 전국의 산을 다닌다.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까지 안 가본 산 없이 다 올랐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됐다. 일한 급여와 연금도 받다 보니 혼자 살기엔 충분하다. 지난주 동네 마트에서 남편을 마주쳤다. 예전 같으면 어색해서 피했을 텐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잘 지냈어요? 놀랍게도 남편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잘 지냈어?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혼자 살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었다. 아니, 당신 정말 건강해 보여. 정말로 나는 건강해졌다. 혼자 살면서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도 없어지니까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다. 고맙습니다. 최명수 씨도 건강 잘 챙기세요. 최명수 씨. 나는 그를 이제 남편이 아닌 한 사람으로 불렀다. 헤어지며 그가 말했다.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했어.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사과받을 필요 없어요. 서로 잘 살면 되죠. 집에 돌아와서 작은 딸에게 전화했다. 아빠 만났어. 어땠어? 많이 늙으셨더라. 그래도 건강하신 것 같아. 엄마는 어때? 나는 너무 좋아. 이렇게 자유로운 건 처음이야. 작은 딸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목소리가 완전 달라졌어? 훨씬 밝아졌어? 정말 그랬다. 거울을 봐도 표정이 밝아져 있었다. 어제는 문해교육에서 새로운 학생을 만났다. 85세 박영자 할머니였다. 선생님, 손자가 보낸 편지라도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해드릴게요. 수업이 끝나고 영자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선생님은 참 행복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혼했어요. 어머, 이 나이에? 네, 69세예요. 영자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후회 안 하세요? 전혀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다. 1년 전 나는 존중받지 못해 죽을 것 같았다. 지금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다. 69세에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혹시 나와 같은 고민, 외로움, 좌절감을 느끼는 시니어 여러분께 조언 드리고 싶다. 첫째, 나이는 핑계가 아니다. 언제든지 새 출발할 수 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둘째,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라. 가족이라는 이름도 핑계가 될 수 없다. 셋째, 경제적 독립이 진짜 자유다. 작은 수입이라도 내 돈을 벌어라. 넷째,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다. 의미 있는 관계들이 더 많이 생긴다. 다섯째, 당당해지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사람들도 나를 다르게 대한다. 1년 전 하루아침에 나는 돈 못 버는 기계가 돼 있었다. 평생 일하고 퇴직했더니 이제 손주들이나 돌보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다. 지금은 자유롭고 당당한 김혜연이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충분히 젊습니다. 다음 영상도 시니어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공유할 만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기다리는 다음 사연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혜연의 당당한 69세 새 출발 이야기가 여러분께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